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상처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모두 읽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심지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까지도 말이죠.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녀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놀다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친구의 상처를 손으로 꽉 눌렀어요. 그 순간 마치 물이 터져 나오듯 친구의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누군가의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 알게 된다는 것 말이에요. 보육원을 나와 혼자 힘겹게 살아가던 그녀 앞에 어느 날 문우원이라는 사업가가 나타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된 오원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즉시 알아봤어요. 오원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무엇보다 거대하고 안전한 저택에서 보호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오원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능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는 오원의 진짜 모습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에게서 받는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배려해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드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이 미묘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원이 그녀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 거예요.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오원은 자신의 진심을 그녀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녀가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직접 읽어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어버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인간을 읽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안 읽어. 얼마나 강렬한 거절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읽어줄 수 있지만 당신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저택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서교사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예요. 그녀의 눈을 통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독서교사는 아가씨와 오원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의구심과 호기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우리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아가씨가 오원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묻는 거예요.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그들에게 어울립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 자체도 하나의 읽기 행위라는 것을요. 우리는 독서교사의 시각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고 따라서 그녀의 해석과 관점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가씨와 오원 사이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원이 저지른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더 궁금한 건 아가씨의 능력이 과연 완벽할까요? 상처를 통해 읽어낸다는 그 마음들이 정말로 상대방의 진짜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어떤 해석이나 왜곡이 들어간 것일까요? 소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깊은 물밑에 자리한 상대의 생각을 읽는 일은 그 마음의 복잡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대체로 오답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 오답인 동시에 정답일 수 있다는 마음의 속성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결국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 톤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착각이 생기는지 우리 모두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오해 없이 완벽하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소설 속 또 다른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상처 없는 관계라는 게 일찍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며 이제 나는 상처를 원경으로 삼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더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 상처가 사랑의 누룩이라니 정말 깊은 통찰이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병모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혹시 완벽한 이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오원이 아가씨에게 자신을 읽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가씨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해받기보다 이해받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소설은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상처를 통해 마음을 읽는 신기한 능력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깊이 있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타인이라는 영원한 수수께끼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지만 결국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소설이 주는 깊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에 독서교사가 하는 말도 인상적이에요.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삶의 본질이 비극이라는 건 너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극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말에서는 묘한 위로를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신비로움이 있어야 관계가 더 아름다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을 읽는 재미이자 의미라고 생각해요. 절창은 2025년 9월 17일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구병모 작가의 최신 장편 소설입니다. 352쪽 분량의 현대 한국문학 작품이에요.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첫째, 구병모 작가의 기존 작품을 좋아하셨던 독자분들이고요. 둘째,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문학을 찾고 계신 분들입니다. 셋째,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리와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앞으로 읽어보실 계획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또는 기대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